연말에 홈파티를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헝가리안 비프 스튜 굴라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굴라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헝가리식 육개장 또는 유럽에서 가장 맛있는 비프 스튜라고 알려진 헝가리의 대표 음식인데요. 들어가는 재료도 비교적 적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 원팟 레시피라 홈파티 메인 요리로는 제 생각엔 딱일 것 같습니다. 굴라시가 아니더라도 비프 부르기뇽과 같은 다른 비프 스튜들도 만드는 원리가 동일해서 그 부분도 오늘 제가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굴라시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고기, 파프리카, 양파, 당근, 토마토, 샐러리, 타임, 월계수잎, 파슬리, 그리고 사워크림을 넣어서 완성해볼게요. 전통 굴라시에는 캐러웨이 시드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 이번 한 번을 위해서 캐러웨이 시드 한 통을 사는 건 솔직히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외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없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야채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양파, 당근, 샐러리 이 세 가지는 비프 스탁을 비롯한 많은 소고기 국물 요리에 필수적인 친구들이에요. 또 생각보다 국물에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 샐러리 향이 그렇게 크게 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소고기는 큼직한 큐브 형태로 썰어주신 다음 밑간을 살짝 해주고 밀가루를 묻혀주겠습니다. 이렇게 밀가루를 겉면에 묻혀주면은 크러스트가 더 잘 만들어지고 국물 농도 잡기에 좋아요. 이렇게 준비가 다 완료되셨으면 바로 냄비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연기가 살짝 오를 때까지 온도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쯤이면 고기 시어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기를 넣으신 다음에는 최대한 뒤적거리지 않는 게 좋아요. 계속 이제 고기를 뒤적거리다 보면 물이 나오면서 고기가 노릇하게 시어링 되는 게 아니라 하얗게 찜처럼 쪄지거든요. 저희 목적은 고기 육즙을 고기 안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고기 겉면의 색이 이렇게 노릇하게 났으면은 옆에 잠시 빼두고 냄비 그대로 야채를 살짝 볶아줄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냄비에 눌러붙어 있는 쉬기라는 게 진짜 맛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냄비를 씻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도 조절만 잘 하시면 쉽게 타지 않고 뭐 설사 조금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양파의 색이 이렇게 살짝 투명해지면은 소금, 후추 간을 살짝 해주시고 고기를 다시 넣겠습니다. 이제 파프리카 가루와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을 건데 가루랑 페이스트가 바닥에 잘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불은 좀 약하게 해주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아까 썰어두었던 파프리카와 토마토도 같이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섞여졌다면은 치킨 스톡과 타임, 월계수잎을 넣고 이제 잘 섞어줄게요. 아까 제가 맛의 원천이라고 했던 바닥에 눌러붙어 있던 것들을 마저 국물에 잘 긁어서 녹여내주세요. 이 타임이라는 허브가 또 소고기 국물 요리에는 빠질 수가 없는 재료인데요. 요즘은 일반 마트나 쿠팡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사용하실 때는 줄기의 윗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손가락에 힘을 살짝 뺀 다음에 아래로 훑으시면 잎만 잘 떨어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잎만 넣으셔도 되고 줄기째로 월계수잎과 같이 넣으셨다가 나중에 그냥 건져내셔도 괜찮아요. 다 되셨으면 한번 끓을 때까지 불을 좀 세게 올리겠습니다. 한번 끓고부터는 다시 좀 줄여서 뭉근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비프 부르기뇽과 굴라시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비프 부르기뇽의 경우 이 육수 대신에 와인을 넣고 파프리카가 빠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재료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합니다. 국물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면 불을 살짝 줄여서 시머링 해주세요. 뭉근히 조그마한 방울방울 거품이 오르는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더 끓여주겠습니다. 이 시머링을 해줘야 더 투명하고 깨끗한 국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뼈가 있는 재료거나 근막이 많은 부위라면은 젤라틴 성분을 시머링일 경우에만 뽑아낼 수 있거든요. 보일링 팔팔 끓여버리면은 그 성분이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다들 시머링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 됐죠? 월계수잎을 건져낸 다음에 간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진짜 맛있어요. 당근 샐러리의 향이 은은하게 이제 배어 있으면서 토마토랑 고기 감칠맛이 진짜 폭발합니다. 국물 정말 훌륭하고 고기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류의 소고기 국물 요리 카레도 그렇고 한 가지 좀 팁이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먹으면 다시 끓여서 먹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뭐라 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훨씬 더 하나 되어서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미리 하루 전날에 끓여 놓으셨다가 다시 그냥 데워서 해도 충분히 오히려 더 좋아요. 소금 후추 간만 조금만 더 해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파슬리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제가 옛날에 헝가리를 여행할 때 육개장과 같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육개장과는 결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유럽 전역에서 한국에서도 오뚜기를 비롯한 많은 식품 회사에서 레토르트 굴라시 제품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비프 스튜라고 생각합니다. 굴라시에 같이 곁들여서 먹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사워도우나 세이글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바게트 빵도 괜찮습니다. 굳이 빵이 아니더라도 파스타 면을 삶으신 다음에 이제 소스에 같이 드셔도 맛있고 메시드 포테이토 같은 감자도 좋아요. 헝가리에선 이렇게 사워크림을 굴라시에 곁들여 먹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잘 어울려요. 적당한 산미에 크리미한 게 밸런스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여기에 간단한 샐러드랑 과일, 디저트만 이제 테이블에 올려주시면 벌써 홈파티 준비 끝입니다. 헝가리에서도 굴라시는 이 추운 겨울에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세계 사람 모두 다 추운 날이면은 뜨뜻한 소고기 국물 요리가 좀 생각나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굴라시로 따뜻한 연말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